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투자 정석 2부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1부만큼이나 2부도 굉장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특집 투자 정석에서는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전화부터 문자, 유튜브 상담까지 가능한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번, 10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31-013-3366번에 8200번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MTN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요.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집 투자 정석 2부에서는 좋은 정보 나종식 또 송필호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찬가지로 1월 1일 특집 때 뵀었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됐는데요. 이런 또 꿀 같은 휴일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두 분께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부터 금리 인하 기대까지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시장인데요. 6월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좋은 정보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뭐 5월 달까지 초까지는 썩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들어서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시장 지수는 나쁘진 않은데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 연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듯 한 순간에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전 개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전체 시장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54조를 하회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85조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는 한정된 그 자금력 내에서 이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많이 오른 종목, 그 저점을 잡으시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서 뭐 쌍따 하면서 쫓아다니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고 그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펀더멘탈 되는 종목들은 소외된 게 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빠르면 내일부터 시장이 변곡점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거의 초전도체를 보게 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든가요? 결국 그것이 거품에 따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유전 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성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호주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우리나라 원래 탐사했던 그런 회사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철수했잖아요. 십몇 년 동안 연구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계속 가겠다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펀더멘탈 장세로 회귀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주식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디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나 그걸 반추해 보면은 우리가 시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삼성전자 96,000원대 하루에 1조 8천원 매수했거든요. 최근에 그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게 바로 유전 개발죠. 잘 아실 겁니다. 피팅이라든가 철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 꼭 이렇게 좀 거품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런 펀더멘탈 장세를 갈 것이다. 뭐 제가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지수는 어떠냐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미국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회사가 있답니다. 엔비디아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엔비디아 뭐 엊그제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총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돈으로면 4,100조가 넘습니다. 우리 코스닥하고 코스피 다 합쳐서 시총이 2,500조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 한 회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반도체 이것이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한 번 정고점을 돌파해요. 그러면 또 나스닥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왜 차트를 띄워드리냐.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펀더멘탈 장세로 가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성장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성장주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순환 상승이라니까 길목 지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많이 포진된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코스닥이죠.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 물론 코스피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코스닥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봅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치고요. 이게 일간 차트거든요. 쌍바닥을 치고 이게 이제 코스피부터 볼까요? 한번 이것도 이제 쌍바닥을 치고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도 역시 이게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좀 서서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어디로 쏠리는 상, 예, 지난번에 HLB 그룹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초전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쏠리면서 이러냐면 바로 유전 테마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서 시장의 메이저들은 어떤 매매를 하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 연속 외국인들이 지금 5거래일 동안 얼마를 샀나 보이시죠? 대략 5천억이 넘게 샀습니다. 물론 기관들도 그 전에 매수해놨고요. 개인들만 매도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이냐? 우리 주식격언에 개인들의 투매 있는 곳에서 주가 상토 없다고 그래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아까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드렸는데 거의가 꼭지, 테마주 몰려 다닐 때 이게 이제 시장은 올해 펀더멘털 장사를 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지금 코스닥에서 6월달 양봉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크고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장세로 회귀하면서 성장주에서 순환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6월 시장에 대해서 양봉과 썸머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 국내 증시 열렸어야 했는데 쉬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내일 시장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성장주 위주의 우리가 순환적인 종목 장세 주목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께 6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참 시장이 예측이 어렵는데요. 저도 이제 어제 그제까지는 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또 한순간에 지금 시장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참 이렇게 빠르게 또 시장이 변화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좀 이제 시장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번 주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우리 시장에 주도주가 없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변동폭이 크면서 방향성 없는 장세가 전개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죠. 어제 졸트 보고서도 보면은 구인 건수가 크게 감소했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ADP 민간 보고서도 보면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올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해 9월하고 12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패디어치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래서 아까 그 채팅창에서도 오늘 우리 장이 열렸으면 상당히 좋은 장이 열렸을 건데 저도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의 매매 기준이 된 것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6%를 기록하고 오늘 4.28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지수가 이제 6월 달에는 2,800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800을 도전할 때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장은 누가 주도합니까?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주식을 삽니까? 우량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호하는 핵심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가장 나타난 특징이 그겁니다. 가장 많이 빠진 애들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내가 보면 상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이제는 6월 달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며 접근하시고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의 고용부의 고용 보고서도 중요하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5월에 CPI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FMC도 있죠. 이런 일정들이 이제 끝나면은 시장은 좀 우리 증시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2,800선 도전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이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도 보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주셨고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핵심 우량주 보자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이 종목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와 업종에 주목해야 될까요? 좋은정보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떤 업종 같아요? 소정이거든. 네, 사실 최근에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를 좀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러셨어요? 네. 저는 좀 섹터 맞은 거 좋아해요.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그냥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참 이해하기 쉽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 반도체는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이번 주 계속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뭐 선물밭들의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약간 색다른 섹터로 오늘 접근해볼까 합니다. 반도체는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2분기부터 첫째는 업황을 보고 공략하자. 왜 재고가 제일 많았고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수천억에 다 이렇게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사이클 상으로 그때가 기회였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패러다임 시프트로는 AI가 쏘는 모멘트로 반도체를 보자고 그랬어요. 수없이 자료 만들어서 브리핑 해드렸기 때문에 야 저거 또 저거야? 라고 하실까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오늘 밤 어떻게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뭐 급등하니까 우리 시장 또 반도체 그런 업종들 굉장히 급등 나올 거예요. 사실 금요일은 반도체 종목들이 썩 재미를 별로 못 봤어요. 왜? 뭐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전개발 그런 쪽 쏠림이 나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뭐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물론 이견 좀 벌어져서 어떻게 뭐 될지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반도체가 좋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선점하신 분들하고 또 반도체가 좋다고 그러니까 갭 상승할 때 쫓아다니면 그건 뭐 좀 안 좋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 차트를 보실래요? 아마 DI 같은 차트? 갭 상승에서 음선을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제약업종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뭐 제약업종은 성장주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동안 제약업종이 갈 듯 해서 못 갔어요. 근데 제약업종이 저는 왜 좋게 보냐면, 가슴 아픈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씀 미리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HLB가요, 소위 말해서 종목별 옥석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위험스러운 그런 종목들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죠? 옥석이 가려져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좀 역발성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코스닥 우리 제약업종, 뭐 미국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괜찮아요.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나스닥 한번 볼까요? 생명공학 지수도 비교적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시간상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코스닥 제약업종부터 볼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거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좀 특징이 있는데 뭐 반드시 그래야만 보는 없지만 작년 10월달, 11월달 형성됐던 그 차트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하반기에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노릴 것이냐. 물론 메인은 삼바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트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종목들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세 종목,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아니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제 자료를 통해서 세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K바이오 기대주 탑3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미국 머크사하고 키투르다 SC 제형주사.
이걸 가지고 해서 모멘텀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Alt B4라는 건데 흑색종 이것이 이제 상반기에 적용되고 글로벌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아웃이 이미 계약금이 266억 들어왔고 앞으로 들어올 게 5,750억이다. 이게 캐시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또한 말씀드릴게요. 주식할 때는요.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고 짭짭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미 캐시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HB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에다가 9개 계열사가 있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광산 캐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제가 조심하시라고 4월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건 캐시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리가캠 바이오 있습니다. 과거의 레구캠 바이오예요. 이건 중국 포순제하고 소위 말해서 ADC 항체 약물 전달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방암에 적용해서 중국에서 임상 3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큐르셀은 저는 이것은 스몰캡에서 상당히 이제 9월 달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암발세라해서 혈압계암 그 림프종이거든요. 이것이 임상 2상 결과치가 드디어 컨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을 받았어요. 예, 67% 관여율이. 그러니까 예스카르타 같은 거 이런 데는 한 50% 내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이런 좀 실적이라 볼 수가 있죠. 성과라고. 그러면 이 한 세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뭐 우리 머니투데이 예측하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머니투데이 처음 방송 나와서 여의도 주식왕 나와서 이게 600%의 사나이를 만든 제 종목입니다. 근데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것이 첫 번째 종목으로 넘버1으로 뽑았던 것이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상징적 의미를 갖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저점만 훼손하자면 윗방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큐르셀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다중바닥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뭐 여전히 지금 메인 섹터는 메인 섹터지만 저는 약간 색다르게 그냥 항상 저는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될 것인가 늘 거기서 고민해서 여러분께 어떤 뭐랄까 팁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종목 한번 관심에 넣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는 자리네요.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워낙에 학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그쪽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어떤 업종과 sek터에 주목하셨을까요? 저도 제약 바이오로 가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알테이젠 40초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을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약 바이오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약 바이오는 가장 민감하게 작용한 것이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가져야 된답니다. 만약에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지금 제약 바이오를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6에서 4.2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주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준이 올해 9월하고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때는 큰 호재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스코죠. 미국에서 임상영양기가 끝났죠. 거기서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이 임상 결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유한양하고 오스코텍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가 데이터가 엄청 잘 나왔죠. 그래서 8월 22일 날 이제 FDA에서 신약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밖에 이제 ABL 바이오도 신약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엄청난 빅파마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그다음에 ABN도 ABN도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엄청난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미국의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서 이쪽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또 지금 열리고 있는 미국의 2024 UAE 바이오가 지금 열리고 있죠.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냐면요. CDMO 업체하고 CMO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대표를 참여한 업체가 보면 삼성바이오가 참여를 하고 있고 에스트팜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바이오텍도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과연 중국에 우시바이오가 참여하냐 그것이 중요했는데 이번에 우시바이오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지금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관심 가질 점은 이제 우리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알테젠에서도 잠깐 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얘는 이제 마일스톤이 내가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1조 4천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키토리다 SC가 완성이 될 경우에는 노엘티가 1년에 최소한 1조 원에서 많으면 4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HLB 이제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HLB 제가 많이 분석을 해드렸죠. 지금은 악재가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HLB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됐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번에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이런 종목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6월에는 두 분 모두 다 제약바이오 쪽에 좀 집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어제 장에서 정말 조용히 또 알테오젠이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여 방법 확인해 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1023번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MTN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워트 네, 워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900원에 15%입니다. 네, 1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네. 15%입니다. 일단은 지난 장이었죠. 6월 5일에 이게 17% 정도 급등했다가 또 저가는 마이너스 1% 좀 장중에 그때 변동성이 참 팔려다가죠. 여기저기 밖에서 전문가님 나오셔서 14,000원 보라 해서 안 받았어요. 네.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게 대응하시기 네.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저희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제목도 이렇게 잘 푸르시- 읽어주시고 설명해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이거 언제 사셨다고 그랬죠? 우리 시청자님? 한 4월 4월? 예, 네, 그러면. 샀는데 어제 13,500원 찍을 때 예, 예. 3,500원에 됐다가 또 박혜선님이 4,000원 보라해서 못 팔았어요. 아,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왜 이거 시점을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혹시 어제 사셨나 해가지고요. 어제 안 샀어요. 그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13,000원대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12,000원 거의 13,000원 육박하고, 뭐 비중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사시지 않았고, 어제 안 사시는 것은 참 잘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제, 이거 워터가 이제 뭐 저 환경 제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네네. 아실 거고요. 네네. 사실 반도체는 끝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개인 투자자는 어떤 말씀드리냐. 우리가 접하는 소위 말해서 정보, 뉴스 우리가 참고해서 매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실전 매매하고는 그 괴리가 굉장히 커요. 이거 어떤 뜻이냐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매매를 하시냐. 소위 말해서 뉴스 따라잡기.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효성 테마 같은 거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포모 신도림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레밍 신도림이라도 하고 내가 남의 장애할까 나도 가고 못 사면 바보처럼 느끼면서 뉴스 따라잡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때가 거의가 뭐냐면은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린 게 투자의 교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매수 안 하신 건 하여튼 다행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정말 실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언어가 뭘까요? 물론 뉴스도 하나의 언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뉴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많이 올랐을 때 시장에서 회자되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시총이 4,100조가 넘고 그랬을 때 만약 갭 상승해서 반도체하면 깝깝해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 언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장황하게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술적 지표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보실까요? 우리 시시장님 듣고 계시죠? 네네. 자, 어제 봤을 때 있잖아요. 제가 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12,900원에서 이제 14,000원 정도 이제 뭐 100원 얼마 차이로 이제 몇백 원 차이로 못 팔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웬만큼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쌍고점이에요. 쌍고점. 그러니까 이 쌍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아주 특별한 재료가 있다든가 그러면 주가는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아까 제가 시황 전략을 말씀드릴 때 쌍바닥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쌍바닥에서는 주가가 윗반으로 오르는 거고요. 쌍고점에서는 소비에서 이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제 매수 안 하시고 좀 오래됐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위에서 매도하셨다라면 지금 이게 13,000원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11,000원대죠. 네. 최소한 네. 10% 이상의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렇죠. 이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정도만 아셨더라도 매매 잘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구하는 게 뭐냐면은 실전 매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늘 왜냐하면 제가 이 뉴스 따라잡기 하면서 아픈 계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좀 보니까 좀 식견도 있으신 것 같고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대답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부터는 그때 좋은 정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이제 청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매도하시고요. 그러면 서운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요. 그럼 이럴 때는 절반의 전략이 좋아요. 좀 일단 매도 해놓고 하면 좋고 지금은 이제 어떠냐. 여기서 매도하지 마세요. 반도체가 좋고 이 음선을 한번 예의를 갖췄지만 커버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 주봉이거든요. 이번 주 음선 난다 하더라도 13,000원 정도는 다시 털어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시청자 대비 사시는 게 12,9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13,500원, 13,300원? 그래서 하여튼 뭐 절반 정도 매도해 두세요. 그리고 네. 이것이 전고점을 강하게 나머지는 돌파하면 그 다음 자리는 한 15,000원까지 열려 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13,300원에서 한 500원쯤까지 일단 보고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요. 그 이후에는 전고점도 도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INBNX입니다. 네. 뭐야? INBDX. 이름이 네.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다라고 네. 보니까 상장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가와 네. 비중 말씀 부탁드릴게요. 14,350원에 10%요. 네, 13,350원에 10%. 일단은 좀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은 10% 정도 실려 있습니다. 워낙에 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좀 물량 소화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송피로 위원님께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INBDX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암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네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형 병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면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장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쉽게 말해서 JLK 같으면 내 쪽에 엄청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그냥 평범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다음에 보호이수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보호이수 물량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체크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는데요. 이런 신규 상장종목들의 가장 큰 것이 그거죠. 변동폭이 크니까 잘못하면은 이것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것이 신규 상장용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규 상장용 종목은 자기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면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사람만이 매매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면은 전저점이 11,600원이 깨지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반드시 보호이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매일 아침에 저는 한 14,000원 전에 있다가 매도 물량을 좀 걸어놓고 저는 빠져나온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14,000원에 저 걸어놔요? 걸어놓고 이제 한번 갑자기 장대에 그 입꼬리가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걸어놓고 좀 빠져나온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콜마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9,94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뚝뚝뚝 주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뭐 한국 콜마의 모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뭐 지주회사인데 사실 예, 지금 최근에 보면 화장품 종목들이 다 날라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또 VT라든가 또 뭐 실리콘2 뭐 유통 그 다 아실 겁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한국 콜마도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권해주고 싶어요. 뭐 요즘 지주회사가 많이 나오고 그동안 뭐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또 밸류어 프로그램도요. 세제 혜택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 주식자들 혼란스럽고 그런 것들에 못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좀 소금이라고 그럴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러니까 뭐 LG라든가 또 LS라든가 그런 거 말고요. 이런 종목들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실 가장 직접적인 효과, 화장품을 많이 써서 효과 받는 회사가 어딜까요? 바로 한국 콜마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콜마 홀딩스를 사기보다는 콜마 홀딩스 사시기보다는 한국 콜마를 사셨어야 그게 답이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게 냉정히 반영한 거거든요. 차트를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상승이 일어났다가 다른 것들이 지금 뭐 신고가 다 경신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정학회는 다 아시죠? 네. 우리 화장품 저점 선점해가지고 다 신고가 세 종목이 아침 방송에서 맞습니다. 네. 같이 방송하니까 이것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현재 보게 되면 9,900 높게 잡으신 건 아니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쌍바닥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시지 마시고 상승할 때 한 9,700, 800원 때 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큰 손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또 지금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한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더존 비즈온입니다. 926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 40%, 비중이 꽤나 실려 있는데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일단 바로 지난 거래일에도 6%가 넘게 올랐었고요. 64,200원을 기록했는데 신고가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라서 이분께서는 아마 지금 기쁘신 데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내가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좀 이걸 투자할 만 하는데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은행 허가를 받느냐 못 받냐가 가장 주가의 향방을 키를 쥐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리면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ERP 관련주죠. 그러면서 최근에 그 CB 영업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기업 정보 조회업하고, 그다음에 기업 신용 등급제 이런 공시하는 일을 쓴
신용평가 이런 업무를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그겁니다. 사모펀드가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던 지분을 신한은행이 최근에 이제 그 지분을 M&A를 신한은행이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자금 부담도 좀 완화됐고,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더 좀 비전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은행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뱅크가 지금 하반기에 정부가 이제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경쟁을 치열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는 더저비전하고 신한은행이 제4의 인터넷뱅크 은행을 허가를 받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때도 이 종목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적도 있죠. 제가 보면 지금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일이 안 깨지면은 계속 한번 홀딩 하시고 하반기에 또 인터넷뱅크 허가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 호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 주가 지금 정하기보다는 21선이 안 깨진다면 좀 홀딩했다가 하반기에 또 이슈 나올 때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네, 폴라리스 네, 오피스 매수가와 네네, 비중 말씀 부탁드릴게요. 603원에 15% 정도 됩니다. 네, 9,603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혹시 언제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요게요. 한 2주 정도 되는 거, 한 열흘에서 한 2주 사이인데, 네. 좀 평단을 좀 낮춰본 거예요. 근데 좋은 기사거리가 좀 있었는데도 네. 아주 굉장히 눌림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아, 네, 고민이 네네. 많이 되시는 딱 시점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좋은 정보 네네. 위원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네. 이제 AI 그 관련 종목이라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재료도 네. 있고 뭐 시장에서 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보통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익도 나는 그런 회사고. 근데 다만 아마 이제 한 2주 전에 사셨다는 거 보니까 이제 네. 정고점 돌파를 기대하시면서 위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 시간상 네, 예, 네. 이제 기업 내용을 아실 테니까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기술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전략을 제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그때 아마 9,500원 이때거든요. 거의 네. 이 가격대 맞죠? 거의가. 이게 이 네, 가격대 한 맞아요. 2, 3년 이때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물을 타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 더 추매하셨군요. 네네. 예, 예. 근데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네.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어요. 얼마냐면 한 뭐 7,400원 정도? 예, 그러면 조금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만 네네. 훼손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는데 네. 사실 진정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AI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따라갈 회사 있을까요? 저는 네. 없다고 봅니다. 네. 주식할 때 냉정해야 되거든요. 아까 네. 제가 그 유전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풋 대 아웃풋 코스피 얘기가 또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요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여기서 싼 고점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9,600원 정도면 아이고 그래도 한 9,000원에서 9,500원 정도 이때 되면요 크게 미련 없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건 그러면 매도 혹시, 관점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손절가가 조금 있을까요? 네? 손절가요. 저가? 네. 손절가는요 대략 121선인데 네. 한 6,700원 정도? 네. 예. 근데 6,700원 정도 내려오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네. 되면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은 과밀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네.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6,700원 돌파한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손절의 네. 기술도 그거예요. 그걸 네네. 딱 정해시고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하회했다가
강하게 이걸 또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 손절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예. 네네. 네네.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300원에서 500원 정도? 네. 상승할 때 그때는, 왜냐면 네. 저는 참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냉정하게 주식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그냥 매도하고, 저희 방송 네. 자주 보시잖아요. 저 매일요? 방송. 예, 그러면 네. 제가 뭐 좋은 정보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셨을 두 분의 유망주 만나볼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망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께서 앞서 6월에는 제약바이오 주목한다고 하셔서 종목이 겹치는 건 아닐까?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송필호 위원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의료 인공지능 관련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JLK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바닥권에 있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여러분 계좌에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전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JLK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의료용 인공지능 업체로 2019년도에 가장 우리나라의 최초로 상장한 회사 중에 하나죠.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상 진단 그리고 원격 진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최근 꾸준한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뇌질환 쪽에 이제 솔루션이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이 이제 90%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뇌질환 쪽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높은 중증인 뇌 쪽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이쪽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5월 초에 국제학술지에 자체 개발한 그 MRI 보유 솔루션을 좀 공개를 하면서 뇌경색 유형 분리 솔루션을 이제 임상 같은 성능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 학술지에 기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쪽 전문가들이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가 계속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쪽에 뇌질환 쪽에 이제 시장은 계속 확장이 되면은 동사도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든 그 의료용 솔루션 업체들이 가장 꿈이 미국입니다. 어떤 회사가 미국을 가장 먼저 진출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 주가는 분명히 달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이 같은 JLK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경색 그 탐지 솔루션을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5월 24일입니다. 지난달 5월 24일 날 FDA 인허가 허가를 지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빠르면은 올해 안에 FDA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세계 최다 뇌졸중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JLK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의료용 인공지능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지금 고생을 할 건데요.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죠. 여러분들 차트를 아신 분들은 보면은 JLK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약간 냄새가 난다. 거래가 이렇게 많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운이 좋으면은 주가가 한번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JLK 같은 종목 한번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해가지고 좀 단기 매매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격 전략을 이야기해 드리면요. 손절 라인은 15,000원 정도, 목표가는 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좀 길게 보시면 25,000원, 3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의료 AI 업체 JLK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더 길게 본다면 2만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손절가 15,000원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정보 위원님은 그러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뭐 제약업종에서 펀더멘탈이 되고 또 성장성도 네. 되는 그런 종목.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아, 네. 대표적인 또 위원님 종목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예, 제가 아침 방송에서 우리 네. 수정이캐노 때 100% 난 종목입니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자리가 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사는 항생제하고 안과 그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황반변성 치료제 이게 이제 아이레아 바이오를 시밀레가요. 뭐 캐나다 이미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 또 유럽에서도 이제 독점 판매권 9개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특허 논쟁 시비 또 그때 우리 기자 어떤 이상한 분이 이상한 얘기를 써고 그래서 그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만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SCD20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임상 이상까지 지금 IND 시작까지 돼 있다. 비만 치료제, 황반 변성 치료제 그렇게 딱 기억하시고 실질적으로 캐시화가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라이센스 아웃이 한 5조 7천억 또 앞으로 앞으로 진행될 게 5조 7천억 진행 중에 3조 5천억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18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 제약업종 때는 참 옷가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그래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또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또 쌍바닥을 치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 주봉을 보셔도 이제 뭐 이렇게 변곡점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 한 12만 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삼천당 제약 또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진선님께서 삼천당이 어느새 12천당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딱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매수가 12만 원, 목표 주가는 15만 원이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위원님의 종목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도 나누고 시청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도 또 잠시 후 공개방송에서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무방에서 어떤 이야기 주실지 또 얘기 부탁드릴게요. 먼저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님, 네. 어떤 방송 준비하셨어요? 저거 이제 특집 방송은 좀 문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5월달 제가 특집 방송에서 네. 2번 나와서 이제 우진은택을 오, 추천했거든요. 우진은택. 물론 아침 방송도 네. 했고요. 그래서 SMR에서 대장으로 한 뭐 10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또 제가 특집 방송이잖아요. 우진엔텍에 이어서 또 한 번 이제 저는 6월달 기회라 보거든요. 예, 정말 10월을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특집 방송도 하고 요즘은 뭐 저와 함께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수익들이 좋습니다. 투트랙으로 당기면 단기, 우진엔텍 같이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거의 뭐 그냥 배 이상 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 제가 열심히 발굴했습니다. 예, 이제 기회 쭉 잡으시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에 히어로가 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필호 위원님은 어떤 방송 준비하셨어요? 오늘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지수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요. 대왕고래 이야기 해줄 거고 2차 전지, 바이오, 원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 안 오시면 후회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8시 잠시 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도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정석 2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종식 송필호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8시부터 두 분의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